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이 분자를 표현하는 방법인 루이스 전자점식과 루이스 구조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루이스 전자점식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루이스 전자점식은 우리가 원자를 표기할 때 또는 분자를 표기할 때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전자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전자들을 표현을 하는가?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소의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써 표시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쓸 때는 가운데 원소 기호를 써주면 동서남북을 중심으로 전자를 표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루이스 전자점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원자과 전자를 배열하면 됩니다. 원자과 전자를 배열할 때는 동서남북 어느 쪽 먼저 그려야 된다라는 순서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전자점을 그릴 때도 어떤 점부터 그려야 된다라는 순서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홀전자를 동서남북에 먼저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전자쌍이 나오도록 마저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예시로 같이 볼게요. 나트륨의 경우는 일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한 개죠. 그래서 전자점을 하나만 그려주면 됩니다. 물론 앞에서 말했듯이 점을 위에 찍거나 또는 아래 또는 왼쪽에 찍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관습적으로 오른쪽에 먼저 찍는 게 습관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옆에 탄소의 경우는 원자과 전자 총 4개 있죠? 그래서 4개를 각각 동서남북에 찍어주고요. 플루오린의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7개인데 지금 쭉 그려놨을 때 오른쪽에 홀전자를 그려놨죠? 마찬가지로 이 홀전자 위치는 어느 쪽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3개의 예시들로 봤을 때 하나 말할 수 있는 건 홀전자가 많게 배열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실제로 화학결합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화학결합은 우리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결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홀전자가 남아있는 경우는 없겠죠. 전부 다 전자쌍이 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각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그렇게 전자를 배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배열할 때 가장 왼쪽에 염산부터 보면 수소에는 전자쌍이 한 쌍이 있고요. 염소에도 전자쌍이 한 쌍이 있죠. 이때 원자과 전자는 수소가 1개, 그 다음에 염소가 나머지 7개를 가지고 있는 그림처럼 여러분이 그려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산소도 전자쌍이 2쌍이죠. 공유하는 전자쌍이 2쌍이기 때문에 가운데 산소와 산소 사이에 전자쌍을 2쌍을 그려주면 되고요. 질소의 경우에는 지금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는데 다시 그릴게요. 질소의 경우에는 전자쌍이 3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전자가 총 8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그림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결합 전자쌍,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우리가 나눠서 이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자들을 그릴 때 전자가 지금 모두 쌍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도 뭐 꾸준히 이야기했었지만 서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전자쌍은 우리가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 하나의 원자에만 속해 있는 전자, 그걸 우리가 쌍을 이루는 전자로 그리는데 그 전자쌍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그림으로 표시를 해주면 비공유 전자쌍은 지금 산소의 경우에는 해당 원자에만 있는 이 전자쌍들이 바로 비공유 전자쌍이 되고요. 그리고 공유하고 있는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그려진 이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공유 전자쌍은 공유 결합에 참여한 전자쌍이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쌍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을 했지만 공유 전자쌍은 원자 사이에 배치를 하고요. 원자와 원자, 원소기호 사이에 배치를 하죠.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은 속해 있는 원자 주변에만 속한 원자 주변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배치해서 그리는 점이라는 방식으로 원자과 전자를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루이스 전자점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별개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는 홀전자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자쌍을 우리가 두 종류의 전자쌍으로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자쌍이라는 건 우리가 뒤에서 실제적인 분자의 구조를 만들 때 전자쌍끼리 서로 반발을 해요. 쌍을 이루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염산에서 염소의 경우는 네 쌍의 전자쌍이 존재하는 셈이죠. 이 네 쌍의 전자쌍이 서로 밀어내면서 반발을 합니다. 그럼 서로 밀어내면 우리가 공간상에서 전자가 위치한다 라고 했을 때 서로 가장 덜 밀어내는 쪽에서 안정하게 위치하려고 하겠죠. 그런 것처럼 전자쌍 사이의 반발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분자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요. 정리해서 써봅시다. 전자쌍 사이의 반발은 분자 구조에 영향을 준다.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력이 더 큰지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실제 분자 구조를 하면서 같이 공부해 볼 거고요. 이 전자쌍에 대한 예시를 산소 분자의 경우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보어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사실 지금 밑에 표시해 놓은 이 왼쪽처럼 그림을 그리죠. 그런데 갑자기 왜 전자가 쌍을 이루는가? 여기서 조금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결과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오비탈 개념입니다. 오비탈은 오비탈 한 개당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죠. 오비탈 한 개당 전자 2개까지 가능합니다. 그 말은 결합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오비탈로 결합을 설명을 하진 않지만 결합을 할 때도 오비탈이 관여를 당연히 하겠죠. 그 결과 오비탈에 전자들이 가득 들어가게 되고 가득 들어간 오비탈은 전자가 2개씩, 즉 쌍을 이룬 전자를 형성하게 된다 라는 개념이 섞여서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전자가 모두 쌍을 이루고 있다 라는 거. 따라서 우리는 실제 분자 구조를 설명할 때도 전자쌍이라는 개념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간단하니까 이걸 구분하는 방법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럼 다음으로 루이스 구조식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구조식이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익숙할 거예요. 전자점식은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부르는데 구조식은 그냥 구조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를 표현하는 또는 화합물을 표현하는 방법, 실분시구 4가지 있었죠. 실험식, 분자식, 시성식, 구조식. 그 마지막에 구조식이 바로 루이스 구조식이에요. 루이스 구조식은 전자점식을 배우고 나면 더 간단합니다. 공유 전자쌍을 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우리가 매번 점을 찍으려면 사실상 너무 많은 점을 찍으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공유 전자쌍 한 쌍당 공유 전자쌍 한 개당 선 한 개로 그려주는 거예요. 최대한 전자를 적게 그려서 그냥 표현하기 쉽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같이 볼게요. 지금 전자점식은 선생님이 다 그냥 써놨습니다. 그래서 염소의 경우는 염소 분자의 경우는 전자점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나머지 비공유 전자쌍은 그대로 다 그려주고 가운데 결합을 선으로 표시하는 것. 물도 마찬가지죠. 비공유 전자쌍은 그대로 다 표현하면서 결합만 선으로 표현해주고요. 이산화탄소의 결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중결합도 공유 전자쌍 한 쌍당 결합선 한 개로 그려주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구조식이 조금 더 익숙할 거예요. 이전까지 계속 화학결합을 결합선으로 표시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구조식이 좀 더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조식으로 굳이 표현하는 이유는 뒤에서 당연히 배울 실제 구조를 표현하기 좋기 때문이에요. 어떤 점에서 좋은지는 뒤에서 우리가 결합각이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이야기하면 이 실제 구조라는 건 반발을 최소화하는 구조겠죠. 즉 에너지가 가장 낮은 안정한 상태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반발은 무엇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전자쌍 때문에 반발이 나타난다 라는 걸 여기서 보고요.
이제 이 다음에 실제적인 구조에 대해서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습니다.